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다. 현명한 여자라면 모른 척하는 게 좋다. 이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다. 네가 여자로서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겠냐? 반성해야지. 믿었던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배신과 모욕 속에서 무너졌던 한 여자가 끝내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는 걸 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때만큼은 왜 그랬을까? 마치 무언가가 나를 이끌듯 그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 떠오른 이름은 내가 아는 여자였다. 남편의 회사 동료라고 했던 그 여자. 하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은 동료 사이에 오가는 것 치곤 너무 친밀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집에 가기 싫다. 그 짧은 문장이 내 세상을 뒤흔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 아니었나. 내 남편이, 그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사실 징조는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집에 오자마자 나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말수가 줄어들었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은 늘어났고 나와의 대화 중에도 자꾸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잠자리에서도 예전 같지 않았다. 스킨십을 피하려 하고 등을 돌리고 자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서 남편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차도 새로 사서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탐정이 되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해부했다. 평소보다 늦어지는 퇴근 시간, 갑자기 시작된 야근과 회식,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사라진 따뜻함. 남편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전에 없던 새 넥타이, 그리고 평소 관심도 없던 헬스장 등록.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술 냄새는 나지 않고 오히려 샤워를 하고 온 듯한 깔끔함.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자유롭게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들고 다녔다. 내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았다. 밤중에도 메시지가 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나는 점점 예민해졌다.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웠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했다. 이런 내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고 나는 그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다. 일주일 후 나는 확신을 얻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삭제되지 않은 메시지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내 앞에서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집에 가면 숨이 막혀. 너만 생각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말 답답해.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나는 무너졌다. 남편에게 나는 숨막히는 존재였구나. 연기해야 하는 상대였구나. 7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사랑이 그에게는 그저 의무였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답장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더 좋은 자리로 이직하면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을 거야. 당신 아내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다행이지. 우리 사랑이 진짜니까 참아야지. 그녀는 나를 장애물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고 하루빨리 치워버려야 할 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을 추궁했다. 처음엔 발뺌하고 거짓말했지만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들켜서 귀찮다는 표정이 더 역력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만드냐?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알잖아. 진짜 사랑은 당신이야.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더욱 화가 났다. 7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인가? 내 감정을, 내 상처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 밤은 정말 길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잤고 나는 침실에서 혼자 울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의 양을 셀 수도 없었다. 결혼 7년, 연애 3년을 합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상처로 가득한 마음을 억지로 추스르며 나는 시댁을 찾았다. 혹시나 했다. 혹시나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시어머니라면 같은 여자로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시댁으로 가는 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불륜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맞았다. 차 한 잔을 건네며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놀라는 기색도 분노하는 모습도 없었다. 오히려 무덤덤하게 마치 날씨 얘기하듯 가볍게 받아넘겼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다. 현명한 여자라면 모른 척하는 게 좋다. 이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다. 네가 여자로서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겠냐? 반성해야지. 그 말들이 내 귀에는 칼날처럼 들렸다. 잘못한 것은 남편인데 왜 내가 반성해야 하는 것인가? 배신당한 것은 나인데 왜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인가?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집안에서 나는 혼자였다는 것을. 남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저 집안을 꾸려가는 도구에 불과했고 내 감정이나 아픔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치 좀비가 된 것처럼 걸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끔찍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다. 이혼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혼자 살아갈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다. 친구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 쇼핑몰 앞 주차장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시아버지였다. 그런데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아닌 낯선 여자가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여자는 시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카페에서 나와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들도 아버지도 둘 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순간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모른 척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던 그 말들. 그분도 나처럼 모르고 속고 계신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시어머니께 시아버지의 일을 알려드리기로. 같은 여자로서, 같은 아내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 한편에는 복수심도 있었다. 내 아픔을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그분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시댁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의외라는 듯이 연이틀 오는 며느리를 맞으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어제 본 일을 말씀드렸다.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럴 리가. 그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리셨다. 나는 그때 내가 들었던 그 말들을 그대로 전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바로 그 말들을. 어머님,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명한 여자라면 모른 척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이 밖에서 아무리 놀아도 집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쯤이야. 이런 일은 밖에 알리시면 안 돼요.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요. 어머님이 현명하게 처리하셔야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계셨다. 찻잔이 떨리는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나를 다시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뒤늦은 깨달음이 있었다. 자신이 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똑같았다. 자신의 일이 아닐 때는 쉽게 말했지만 정작 당사자가 되면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변호사와 상담도 받고 재산 목록도 정리했다.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다. 드디어 이 모든 거짓과 배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남편은 내가 진짜로 이혼을 진행하려 한다는 걸 알고 나서야 당황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내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중재에 나서려 하셨다. 하지만 그분의 말에는 더 이상 어떤 설득력도 없었다. 시아버지의 일로 인해 그분 자신도 혼란스러워하고 계셨고 예전처럼 당당하게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셨다. 내 말이 맞았구나.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나 보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내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늦었다. 상처받았을 때 위로받지 못한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남편의 불륜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드러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나는 새로운 집을 구했다. 신혼 때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짐을 싸는 날, 나는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웨딩드레스는 버렸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다. 신혼여행 사진들도 대부분 버렸다. 함께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는 내가 혼자 나온 것들만 골라 가져갔다. 결혼 반지도 벗었다. 7년 동안 끼고 있던 그 반지를 빼는 순간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 손가락에 희미하게 남은 자국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모든 상처가 그렇듯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에는 더 이상 내가 그리워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거짓말과 배신, 무시와 상처만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혼자 와인을 마셨다.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마시는 와인이었다. 쓸쓸하기도 했지만 자유로웠다. 이제 내 인생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다.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날 때마다 무서웠다. 특히 밤이 되면 적막감이 밀려와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유의 맛을 알게 되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이른 아침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동료들은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불쌍하다는 눈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고 피아노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과정이었다. 혼자 여행도 갔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난 것이 첫 번째였다. 혼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 호텔에 체크인하고, 혼자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거짓과 배신 속에서 느꼈던 그 참담한 외로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건 선택한 고독이었고 자유의 대가였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성과도 좋았다. 결혼 생활에 얽매여 있을 때는 꿈꿀 수 없었던 승진도 이루어냈다.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느꼈다.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었다.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언니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분의 말이 깊이 와닿았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우연히 예전 동네를 지나다가 시어머니를 만났다. 그분은 많이 늙어 보이셨다. 시아버지와는 결국 별거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하셨다. 내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구나.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다. 나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병상련의 마음이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배신을 당했다. 다만 그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다. 시간이 더 흘러 나는 새로운 사랑도 만났다. 피아노 레슨에서 만난 남자였다. 나보다 2살 연상으로 나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번엔 신중했다.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갔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현명해질 수 있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무엇이 건강한 관계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만약 그대로 참고 살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배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점점 작아져 가다가
결국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배신은 고통스럽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 배신을 통해 나는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자존감, 자유, 그리고 진실된 사랑. 이런 것들을 잃고서라도 유지해야 할 관계는 없다는 것을. 지금 나는 행복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행복이다. 거짓과 배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찾은 진정한 자유. 그것이 바로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안전한 감옥에 머물 것인가, 위험하지만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올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답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 모든 날들이 이제는 온전히 내 것이다. 배신의 그림자는 영원히 과거에 남겨두고 나는 빛을 향해 걸어간다.